자, 오늘은 라이프 코드 시간입니다. 정말 많은 스터디 코드 고찰족 친구들께서 질문을 해주셨던 다이어트의 코드를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정말 이 다이어트는 썰도 많고 말도 많고 대세도 많고 그래서 질문도 항상 많았던 주제인데 오늘 조남은 코치님께서 이 스킬이 아닌 본질로 코드로 원리로 잡아주시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기대해도 되나요? 일단은 그 몇 가지 전제 사항을 좀 깔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의사나 건강 전문가는 아니에요. 사실 이 주제를 다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조심스러웠어요. 건강 문제는 잘못 전달되면 또 부작용이 크니까. 그럼에도 이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게 시중에 나온 정보들을 보면 일단 전문가들은 너무 의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대중들이 그 정보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소위 말하는 비전문가들이 조금 알아듣기 쉬운 저게 더 위험한데 하는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어서 한번 정리를 누군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건강 문제이기 때문에 한 8년 정도 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제가 여가 시간에 계속 개인 연구를 해왔으니까 일단 시간도 짧지 않고 뭐 인터넷에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책, 논문 무엇보다 제가 이제 바이오 해킹이라는 시도를 해봤는데 이게 뭐냐면 실리콘밸리에서부터 유행한 건데요. 뭐 컴퓨터에 여러 가지 변수들을 바꿔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리저리 해보는 건데 바이오 해킹은 자기 몸에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몸을 테스트하는 건가요? 네, 저도 비슷하게 8년 전에 이제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시중에 있는 다이어트를 직접 몸에 실험해보고 실제로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도 받아보고 호르몬 수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때 이제 또 의사를 만나 전문가의 의사를 만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서 질문하고 캐낸 걸 또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또 아주 완전 비전문가의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같고요. 왜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렇게 설이 많고 아무도 정확한 답을 못 주느냐 저는 그 이유까지도 코드로 잡아냈어요. 제가 오늘 말하는 게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왜 정답이 아닌지 전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최대한 부작용이 없도록 조심했다. 정답은 아니니까 맹신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모든 다이어트 방법론들의 어떤 원리를 고찰하는 그 맹신이 아닌 눈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오늘의 코드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그 첫 번째 코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첫 번째로 하기보다는 가장 기본 베이스 코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은 인풋 대 아웃풋의 문제다. 섭취 칼로리보다 사용 칼로리, 그러니까 들어오는 인풋 칼로리보다 내보내는 아웃풋 칼로리가 많아야 살이 빠지는 거, 그것은 기본이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라. 뻔한 얘기 같은데요? 일단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코드는 저희의 사견이나 주장이 아니고요. 본질이자 진리를 저희가 발견해낸 거죠. 너무 혁신적인 얘기가 오히려 거짓일 때가 많아요. 지금 이 다이어트파는 너무 혁신적인 얘기들이 막 돌아다니죠. 아무리 먹어도 절대 살 안 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대표적인 얘기인데요. 물론 이렇게 뻔한 걸로 안 끝날 거예요. 몇 가지를 제가 먼저 얘기 드리면 제가 지금 칼로리라고 표현했거든요. 사실은 칼로리는 대단히 부정확해요. 그러나 또 칼로리만큼의 괜찮은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칼로리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하지만 왜 결국 칼로리를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느냐 제가 이 얘기도 뒤에서 드릴 거고요. 인풋 아웃풋이죠. 결국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한 모든 것들이 해석되는 왜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느냐 의사들은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 원리들을 제가 딱 집어줄 거라서 듣고 나면 이렇게 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먼저 인풋. 인풋이면 식이요법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정확한 코드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자, 코드 1번 인풋의 코드입니다. 약간 적게 먹어라. 당과 녹말이 아니라 고기와 야채를 인풋 먹어라. 코드 1번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결국 조금 먹어야 살이 빠진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또 약간이라고 또 표현을 하셨어요. 약간이 무슨 의미죠? 일단 약간은 제가 뒤에서 좀 아껴놨다고 설명하고요. 일단 적게 먹기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사실 모든 다이어트법은 적게 먹기로 수렴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요즘 유행하는 거 가지고 얘기를 드려볼게요. 간헐적 단식이란 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지금 이제 제 몸에 바이오 해킹을 하고 있는 중인데 16대 8 법칙. 그러니까 하루에 16시간은 공복으로 있고 8시간 동안 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1시에 점심을 먹고 9시 전까지 식사를 끝내고 나머지 시간에는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근데 이걸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첫째는 인간은 의외로 많이 처먹는다. 저한테 하는 얘기 같은데. 아니. 저조차도 하루 종일 계속 뭔가를 먹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밤까지 계속 먹어요. 근데 이 시간을 1시부터 9시 또는 12시부터 8시 딱 제한했더니
저절로 적게 먹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반대죠. 16시간을 먹고 자는 8시간 안 먹고. 보통 그렇게 되죠. 네. 느끼는 게 뭐냐? 총 칼로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구나. 물론 이걸 하면 또 이런 반발들이 나와요. 아, 나는 근데 그 8시간 동안 넌 아무거나 막 먹어도 된다고 그래서 막 먹었는데 더 살이 쪘다. 폭식을 하게 됐다. 근데 이거는 사람도 너무 단순히 접근해요. 그러니까 16시 동안 굶어서 그렇지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어떤 호르몬이나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 당과 녹말할 때 그 음식을 잘못 골라서 그래요. 여하튼 간헐적 단식도 기본적으로는 뭐다? 총 칼로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또 이제 그 간헐적 단식 전에 엄청 유행했던 게 있어요. 저탄고지라고 해서 저탄수화물, 고지방. 네. 이게 또 센세이션했던 게 고기를 엄청 많이 먹어도 된다. 탄수화물만 안 먹으면 고기를 먹어야 된다. 살이 덜 찐다. 고기 좋죠. 정확하게 말하면 핵심은 고기를 마음껏은 아니긴 해요. 왜 그러냐면 마음껏 먹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저탄고지의 핵심은 뭐냐면 탄수화물을 거의 안 먹어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 볼게요. 고기 좋아하시잖아요. 네. 고깃집에 갔어요. 쌈장을 먹으면 안 돼요. 쌈장은 탄수화물이고 당이에요. 밥을 먹으면 안 돼요. 찌개도 먹으면 안 돼요. 네. 고기만 먹어야 돼요. 호르몬과 정신적인 문제만 정상이면 이게 진짜로 먹는데 한계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육물리에로서 고기 먹지. 저는 원래 쌈장과 쌈추를 잘 안 먹고 고기 위주로 그죠? 먹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김치나 밑반찬들도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도 탄수화물이 있어서 그건 다 제한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전 알아요. 고기 폭식을 가끔 하시잖아요. 왜 그런지도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알겠습니다. 이런 어떤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왜는 설명 안 하고 그냥 싸잡아서 고기 마음껏 먹어도 돼. 8시간 동안 마음껏 먹으면 돼. 문제가 있거든요. 그 예외적인 호르몬과 정신 문제는 제가 이따 짚어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면 무슨 다이어트법이든 결국은 뭘로 수렴되느냐? 총 칼로리가 줄어들어요. 또 다이어트법이 계속 유행이 바뀔 거예요. 네. 이 코드 1번 섭취 칼로리를 줄이는 거고는 안경으로 보잖아요. 그럼 다 뭐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부작용도 막아둘 수 있어요. 8시간 동안 미친 듯이 막 케이크나 초콜릿 먹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고기도 막 미친 듯이 먹고 막 지방을 억지로 입에다가 짜 넣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미디어의 가장 큰 문제는 앞뒤 다 자르고. 그것만 하면 다 될 것처럼. 왜냐면 칼로리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솔깃 안 할 게 뻔하니까 앞뒤 다 자르고 탄수화물 안 먹고 지방만 먹으면 살 빠져요. 이렇게만 단순하게 얘기해버리고 8시간 동안 먹고 싶은 거 다 드세요. 살 빠져요.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섭취 칼로리를 줄이는 거다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다 해석이 되고요. 또 이걸 응용하면 자기한테 제일 잘 맞는 섭취 칼로리 줄이는 걸 고르면 돼요. 그럼 자기 라이프 스타일상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루에 3끼를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간헐적 단식은 안 맞는 거고 나는 뭐 체질상 도저히 고기가 잘 안 맞아. 그러면 저탄고지는 또 안 맞는 거고 이러니까 하여튼 섭취 칼로리 줄인다라는 코드를 가지고 자기랑 적용하면 괜찮은 다이어트법을 그 중에서 골라도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간헐적 단식 중이라고 했잖아요. 네. 고민 중이에요 지금. 왜냐면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네. 당과 녹말이 아니라 고기와 야채를 먹어야 된다. 이거를 같이 결합하니까 네. 섭취 칼로리가 너무 적어져 갖고 지금 문제가 커요. 너무 적어져서 코드를 알고 원리를 알고 자기한테 맞는 다이어트법을 골라라라는 얘기인데 칼로리가 너무 적어서 지금 문제라고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칼로리는 적게 먹으면 다이어트에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너무 줄어드는 게 왜 문제죠? 코드 1번 인풋은 약간 적게 먹게 돼요. 네. 그 약간 때문인데 이건 다시 계속 아껴놓을게요.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전에 얼마나 먹을 것이냐만큼 중요한 게 무엇을 먹을 것이냐. 막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면 8시간 동안 무엇을 먹을 거냐. 또는 저탄고지가 대표적으로 이제 무엇을 집은 거거든요. 네. 탄수화물 대신에 지방을 먹으라는데 그 무엇을부터 일단 먼저 잡아드릴게요. 당과 녹말이 아니라 고기와 야채를 먹어라. 좀 극단적으로 말해볼까요? 당과 녹말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고기와 야채가 네.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코드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이어트를 하면 지방을 안 먹어야 된다. 이게 좀 대세였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그 탄수화물이라는 걸 먹지 마라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말씀하신 게 이 요즘 대세인 탄수화물 줄이기 다이어트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 인식이 된 건 정말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옛날에 삼겹살 지방을 먹으면 이 지방과 내 살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대로 내 지방이 된다라는 착각을 갖고 있었어요. 탄수화물을 먹든 단백질을 먹든 지방을 먹든 그냥 너무 어려운 과학적 얘기하면 힘드니까 몸에 들어가면 다 그냥 하나로 다 믹스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남는 칼로리, 남는 에너지는 그게 원래 빵이었든 밥이었든 단백질이었든 다 살이 되는 거고요. 모자라면 살이 빠지는 거예요. 지방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소는 풀만 먹잖아요. 네. 채식주의자잖아요. 디룩디룩 살이 쪘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방이 나쁜 놈이다. 내가 먹는 삼겹살 지방이 그대로 여기 붙을 것이라는 인식이 바뀐 건 좋은데 또 문제가 뭐냐면 단순하게 그 탄수화물은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건지 또 왜 탄수화물을 줄이면 살이 빠지는 건지 왜 그래야 되는 건지 그런 말들은 또 없어서 요새 다이어트 한다고 다 그래요. 네. 저 다이어트 할 건데요. 내일부터 탄수화물 줄이려고요.
그 네가 말한 탄수화물이 뭐냐? 그럼 제대로 대답을 못해요. 그거를 좀 누군가는 정확하게 짚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외를 막 파고들다 보면 사실 방금도 뭐 무슨 단백질이 어떻고 하면서 의학적인 이런 그렇죠. 용어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면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그냥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다이어트라는 게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관심이 있는 실용적인 학문이니까 좀 알아듣기 쉽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언제나 말하는 저희 스터디 코드의 존재 이유죠. 네. 그냥 코드는 단순히 바닥에 있는 원리나 본질을 끄집어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학문, 의학이랑 똑같죠. 그렇죠. 생활의 기준이 돼야 돼요. 실용적 기준이. 이론과 어떤 스킬 중간에 딱 그거를 언어로 정확하게 잡아서 생활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게 이제 코드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 탄수화물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종지부를 한번 찍어주시죠. 일단 안 되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당과 녹말이에요. 일단 먼저 당.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게 뭐 설탕인가요? 설탕, 네. 정제당 이것들은 먹으면 안 돼요. 녹말은 뭐냐면 곡물을 이렇게 얇게 빻은 가루들 같은 거 있죠. 네. 면떡, 밥빵. 밀가루류들 뭐 그런 건가요? 곡물인데 네. 인간이 그걸 도정하고 네. 먹기 좋게 싹 가공을 했어. 갈아가지고 만든 그 모든 것들 있죠. 먹어선 안 되는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으로 삼고 있는 것들 있죠. 면도 안 돼요. 되고, 네. 떡도 안 되고 밥도 안 되고 빵도 근데 이거 빼고 나면 나머지 탄수화물은 먹어도 되고 먹어야 해요. 그 저탄고지도 극단적으로 가면 좀 그런 게 어쨌든 몸에서 고강도 운동을 할 때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고요. 네. 요거는 논란이 있어서 제가 이따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뇌는 탄수화물이 만들어내는 혈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안 먹는 것도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어요. 물론 이 뇌에는 탄수화물 안 먹으면 결국은 지방을 쓴다는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뇌의 일수는 탄수화물이어서 그건 이제 일단 설명을 드리고 당과 녹말 이것은 먹지 않아야 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당이랑 녹말이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원리를 좀 설명을 해주셔야 좀 납득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당과 녹말은 총 섭취 칼로리를 줄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를 미친 듯이 어떤 부스트, 폭발시킬 수 있는 어떤 촉진제라는 거예요. 자, 이걸 알려면 좀 어려운 얘기인데 네. 혈당과 인슐린이라는 거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요. 탄수화물을 먹으면 당이라는 게 있어요. 탄수화물 먹으면 피에 이제 당이 쫙 퍼져요. 그죠? 혈당이 네, 높아지는 거죠. 뇌에서 쓰는 것보다 더 많다. 피에 당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당뇨 현상이라고 해서 몸에 안 좋아요. 이걸 놔두면 안 되죠. 피에서 흘러다니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피에 있는 당을 쏙 몸으로 빨아들이게 해요. 그래서 당을 없어지게 해요. 네. 근데 그걸 어디로 빨아들이게 하느냐? 지방세포로. 지방으로 가게 해서. 자, 그래서 아까 말한 왜 소가 풀만 먹는데 살찌느냐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먹어도 그게 결국은 지방세포로 저장되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인슐린이 당을 싹 지방으로 뽑아들일 때 네. 싹 갖고 오는 게 아니라 확 가져와 버려서 또 먹어야겠네요. 몸에서 야야 뇌가 야 당 모자라 또 먹어. 그러면 뇌에서 쓰지가 또 남아. 갑자기 또 싹 가져가. 근데 너무 많이 가져가. 또 먹어. 또 먹어.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게 뭐 그런 바로 건가요? 그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먹게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4칼로리, 9칼로리지만 결국은 총으로 보면 그렇다는 게 예를 들면 고기는 딱 2점 먹고 쭉 기다리잖아요. 배부르다. 멈출 수 있는데 빵은 정신을 차리고 보면 10개를 먹고 있는 거야. 초콜릿은 과자는 정신을 차리고 보면 결국은 이만큼을 먹게 돼서 총 칼로리가 늘어난 거죠. 더 큰 또 문제가 뭐냐면 지방세포들이 지방을 거꾸로 피로도 보내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인슐린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거를 또 금지시켜요. 이제 지방형 단백질을 먹었어요. 아까 만든 몸에서는 하나로 믹스돼서 또 이제 피로 보내요. 그것 때는 중성지방이라는 지방으로 보내요. 인슐린이 분비되는 순간, 탄수화물이 분비되는 순간 그 지방도 지방세포로 들어가요. 당도 지방, 피에 원래 있던 지방도 쭉쭉쭉 지방으로. 당과 지방을 먹으면 당에다가 혈중지방 콤보. 그것도 지방세포가 와구와구 빨아들이는 상태로. 그래서 이걸 적용해 볼까요? 최악은 밥과 고기를 같이 콤보로 먹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고기 먹고 꼭 된장찌개에 밥을 먹어야 돼. 밥 먹을 사람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인간은 계속 살찌는 쪽으로 지금 먹고 있다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당과 녹말은 그 자체로도 살을 좀 찌게 하지만 다른 먹을 것을 계속 부르는 거. 두 번째는 다른 먹을 거를 훨씬 더 지방으로 잘 만드는 거. 제가 부스트라는 표현을 쓴 게 계속 처먹게 한다. 그럼 다른 먹은 거를 지방으로 살찌게 되게 좋게 만든다. 그래서 다이어트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하죠. 당과 녹말은 그냥 안 먹는 게 좋다고 살 생각이 먹고 나서 되는 거죠. 밥은 안 먹어야겠네요. 먹으면 안 돼요. 물론 고기를 너무 칼로리 이상 먹으면 그것도 지방으로 되지만 그래도 피에 흐르다가 배출되거나 지방에서 내놓는 거랑 서로 쌤쌤돼 갖고 조금만 살찔 수 있었는데 네. 갑자기 당이 들어와서 딱 인슐린 분비되면서 피에 흐르는 모든 거 다 네. 지방세포로 들어와. 그럼 먹은 밥도 지방세포로 피에 흐르던
고기 지방도 지방세포로. 그러면서 이게 살이 찌는 그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 그 황제 다이어트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고기만 먹어라. 그게 다 요런 원리에서 그런 맞아요. 거네요. 그러니까 황제 다이어트도 똑같은 거죠. 왜냐면 탄수화물 없이 고기만 먹으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총 섭취 칼로리가 제한될 것이다. 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겠느냐. 그 지방세포로 물론 들어가긴 들어가요. 근데 부스트가 없으니까 좀 적게 들어가니까 실제로 살이 안 찐다. 바로 그 원리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탄수화물을 왜 적게 먹어라고 하는지 이제 좀 설명이 되는 것 그죠. 같은데 아예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되지 않나요? 근데 이게 지금 논란이 좀 있어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에서는 혈당이라는 걸 쓰기 때문에 혈당이 계속 모자라면 뇌는 비상 상태거든요. 네. 그럼 이 지방을 케톤이라는 걸로 바꿔서 결국은 뇌에서 쓴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탄고지론자들이 되게 환호하는 게 심지어 뇌도 이제 내 지방을 쓴다. 그럼 얼마나 좋은 거냐인데 근데 이게 어쨌든 몸에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뇌는 원래 제1순위 원료가 있는데 2순위 원료 쓰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이거를 듣고 있는 수험생들이면 머리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수험생들은 좀 안 하는 게 낫고 하여튼 이거는 논란이 있는데 이제 의학적으로 좀 밝혀지겠죠. 좀 기다려봐야 되지만 근데 현재까지 나온 걸로 보면은 그래도 뇌가 전통적으로 써오던 탄수화물을 아예 끊는 것은 위험하다. 그리고 하여튼 고강도 운동 이따 아웃풋 얘기할 네.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운동을 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탄수화물을 아예 끊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그럼 탄수화물을 조금은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떤 탄수화물을 먹으면 될까요? 자, 지금 말한 걸로 하면 혈당을 미친 듯이 올리지 않는 탄수화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려운 얘기인데 요새 인터넷 정보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흔히 GI 지수라는 게 한때 또 떴었잖아요. 이게 GI 지수가 뭐냐면 높을수록 먹으면 혈당이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인슐린이 바보같이 너무 많이 빨아들이는 거 있죠. 사실 이게 혈당이 잔잔할 때는 그렇게 바보같지 않고 어차피 빨아들여도 이 그래프가 요동치기 힘들잖아요. 근데 엄청 지수가 높은 게 올라오면 그때 이제 요동치는 거예요. 네. 왜냐면 급하게 막 빨아들이다 보니까 당과 녹말이 이 지수가 미친 듯이 높아요. 명떡, 빵, 밥이 엄청나게 높아요. 네. 초콜릿, 케이크, 과자 이런 건 다 안 돼요. 심지어 고구마가 다이어트 식품이다. 굽잖아요. 구운 고구마 왜 맛있어요? 달잖아요. 그렇죠. 입에 조금이라도 달면 자 면떡, 빵, 밥 빼고 고구마, 감자, 빼고. 감자 빼면 남는 건 뭐냐? 야채죠. 그래서 먹어도 되는 탄수화물은 주로 야채죠. 야채만 야채 탄수화물을 섭취한다. 보통 과일이나 야채는 뭐 다 건강에 좋다라고 하지 않나요? 과일은 아닌가요? 과일도 위험해요. 당이 많아요. 과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총 부피에 비하면 네. 당이 되게 적다고 하는데 다시 뇌는 그 조그만 당도 치명적으로 맛있으면 미쳐서 먹을 때 어때요? 그럼 딸기 5알 이렇게 안 먹죠. 겨울에는 귤 까놓고 앉아서 이불 속에서 20개 먹는 게 그렇게 먹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옛날에 논란이 있었어요. 아니 과일은 전통적으로 인간이 자연에서 채집하는 자연식품인데 왜 그렇게 싸잡아서 비난하느냐고 했는데 요즘 나오는 과일은 구석기 시대에 먹던 과일과 달라요. 아 계량해서 많이 개량했어요. 아 당도 막 이런 거 높여서 네. 최대한 왜냐하면 인간이 당에 이제 노출이 돼 버렸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본주의에서는 팔아먹는 상품으로서가 중요하니까 당도를 엄청 높여놔서 한 200년 전, 300년 전의 사과랑 지금 사과는 다른 사과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전 지금 과일은 약간 상품화된 과일이라서 과일도 위험해. 이것도 충격이죠. 흔히 과일, 야채를 많이 먹으라 하죠. 물론 과일에 들어있는 뭐 어떤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차라리 그거는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되고 물론 과일 중에서도 지하지수가 낮은 것들이 좀 있긴 한데 제가 말씀드렸죠. 코드는 삶의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과일도 막 따지고 이렇게 안 먹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하여튼 과일도 일단 배제한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밥이나 빵도 요즘에 현미밥, 현미로 만든 빵 이런 것들은 좀 뭐 이게 GI 지수가 낮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이게 것도 안 되나요? 쌀밥에 비해서 낮은 건데요. 네. 결국은 현미밥도 꽤 높아요. 그리고 현미도 진짜로 낮은 걸 먹으려면 거의 못 먹는 거예요. 막 까실까실한 거. 네. 근데 일단 1번 현미 100%여야 되고요. 2번 도정이 적게 돼야 돼요. 아무리 건강을 생각한다지만 먹기 더럽게 힘들어요. 집에서도 어머님들이 애들 안 먹으니까 현미랑 쌀밥 섞어요. 그럼 끝나는 거야. 두 번째는 100% 현미라고 해도 좀 깎아내 많이. 인간이 뭔가 손을 대고 공장에서 뭔가를 하잖아요. 그 탄수화물은 그냥 망한 거다. 네. 당과 녹말이 대표적인 그런 거예요. 네. 당이 뭐예요? 초콜릿, 케이크. 그렇죠. 다 인간이 공장에서 만들어낸 거죠. 아까 말한 면떡, 빵, 밥 다 뭐예요? 가능한 면을 거죠. 가루로 만든 공장에서 밀가루. 그거를 인간이 뭔가 수타로 하든 기계로 하든. 빵도 요새 되게 장인 정신을 가지고 만드는 제빵사 여러분들이 많은 건 알지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한 다이어트 코드 관점에서 보면 빵도 아무리 장인정신이 있으셔도 안 먹어야 되는 음식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서양 사람들은 빵을 주식으로 삼고 뭐 동양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주식으로 삼고 그럼 옛날부터 다 문제가 됐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전 빵과 지금 빵은 매우 달라요.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가 중세시대 유럽에 가서 빵을 먹잖아요. 이빨 다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돌덩이인 거야. 인간이 뭔가 가공을 예쁘게 많이 해서 먹기 좋을수록 혈당이 올라간다고 했죠. 그때 빵은 돌덩이 빵이에요. 지금도 아까 제가 장인정신 얘기했는데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건강한 빵을 생각하는 미국의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제가 유일하게 먹는 빵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빵도 사실 부드럽긴 한데 그 빵 먹어보면 못 먹는 사람들은 이거 왜 먹어? 맛 두를 게 없어. 단맛도 하나도 없고 일단 되게 딱딱하고 돌덩이 같아요. 지금 밥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평민들이 먹던 밥을 먹잖아요. 우리 못 먹어요. 왜냐면 그때 무슨 예쁜 도전기기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예전에 유럽 사람들이 먹었는데 왜 문제가 없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학계에서 꽤 심도 있는 연구로 진행된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곡물을 정제해서 먹고 면떡빵밥을 먹기 시작한 다음부터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졌다. 그게 건강이 안 좋아진 시발점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전에 그냥 채집해서 먹고 거친 상태로 먹고 했던 상태가 훨씬 건강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아직도 유행인 팔레오 다이어트라는 게 있어요. 팔레오가 뭐냐면 뭐 신석기, 구석기를 말해요. 그 유명한 운동선수들이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가공하기 전에 그 상태의 음식만 먹는다. 채집된 상태로만 먹는다는 게 또 이걸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얘기 나온 김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탄수화물 있죠? 네. 특히 그중에서 당과 녹말은 너무 깊이 들어가긴 한데 본질을 파다 보면 거기 가는데 자본주의의 산업화가 만든 상품이라고 봐야 돼요. 음식이나 식재료가 아니라 상품. 유통이 일단 너무 쉬워요. 네. 고기 있죠. 네. 돼지고기라고 생각해봐요. 네. 유통이 되게 힘든 게 일단 냉장 보관해야죠. 상하죠. 기한이 있죠. 네. 근데 반면에 빵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일단 포장도 되게 쉽고 유통에도 잘 썩지 않고 특히나 뭐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이 100년이란 말이죠. 그쵸. 설탕을 매우 넣으면 네. 굉장히 유통기한이 길어져요. 어. 왜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20년 된 교실에서 발견된 케이크 근데 모양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본주의 입장에서는 수출하기도 편하고 팔기 쉽고. 대단히 좋은 거야. 보관 쉽지 유통 쉽고 물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못 먹는 기아를 해결한 1등 공신이 탄수화물이긴 하다. 왜냐면 빈곤 국가는 외국에서 들여와야 되고 냉장 시설 없고 보관이나 유통이 쉬워야 되는데 탄수화물이 그걸 해결해 줬다는 좋은 얘기도 있지만 거꾸로 근데 그래서 빈곤 국가의 건강이 되게 안 좋아요. 아, 탄수화물 위주로 계속 보통 그거 먹으니까 부익부 빈익빈 때문에 건강도 달라진 거. 부자들은 유통이 어렵고 보관이 어려운 시설이 있으니까 자연식품 고기 위주로 먹는데 못 사는 사람들은 그냥 맨날 빵, 그 남미 이런 데서도 나초 칩. 그래서 계속 살이 찌고 비만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건강한 놈들은 또 날씬하고 오래 살고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탄수화물이 특히 당과 곡물이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건 상품이라고 보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자본주의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죠. 중독시키는 거. 당과 녹말은 그 자체로 사람을 중독시키는 요소가 있어요. 당과 녹말이 중독을 이야기한다. 흔히 얘기하는 그 탄수화물 중독 뭐 이런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예, 얘기인가요? 맞아요. 당과 녹말은 이 몸에만 작용하지 않아요. 마음 또는 아까 말씀드린 뇌에 작용하는데요. 정확하게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켜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은 단순히 쾌락 호르몬이 아니고요. 그냥 학자들은 중독 호르몬이라고 많이 이름을 붙여요. 네. 계속 갈구하게 만들어요. 실제로 왜 그런 얘기 많이 있죠. 뭐 스트레스 받을 때 달달한 걸 먹으면 마음이 유연이 된다. 이게 지금 이 원리거든요. 이것도 또 뭐가 문제냐면 또 총 섭취 칼로리 부스터로 이어져요. 몸은 당과 녹말이 안 필요해. 도파민은 이 마음과 뇌가 필요한 거야. 네. 우울해. 네. 케이크 있어. 먹어요. 위안이 돼. 더 먹고 또 위안을 받아. 더 먹고. 근데 이게 몸에도 어쨌든 몸에도 들어가잖아요. 네. 내 마음과 뇌만 채워지는 게 아니잖아. 몸에서 어떻게 작용되죠? 혈당이 미친 듯이 뛰죠. 네. 그럼 인슐린이 나와서 쫙 하면서 지방이 되는데 또 너무 많이 가져가. 그럼 머리에서 계속 또- 먹어. 계속 먹어. 그래서 그러다가 또 옆에 고기 한 점을 집어 먹네. 그러면 그것까지도 쫙 계속 먹게 만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간헐적 단식이나 뭐 저탄고지 했을 때 폭식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 정신적인 호르몬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그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16대 8 간헐적 단식을 했는데 8시간 동안 나는 너무 많이 폭식을 해서 망했다. 또는 저탄고지 했는데 지방을 너무 많이 처먹어서 오래 살이 쪘다. 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부작용이 사실 방송에 있는데 잘 안 나와요. 이런 게 나오면 그 다이어트 방법이 매력이 없으니까. 근데 이것도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알면 내가 부작용에서 탈출할 수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호르몬과 정신 문제 딱 이 두 개가 원인이에요. 첫 번째는 호르몬 문제인데 인슐린이 망가진 경우예요. 그 인슐린이 계속 당을 먹었는데도 모자라다는 신호를 보내는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아주 엄격하게 심지어 야채 탄수화물 있다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제한하는 저탄고지를 해야 돼요. 간헐적 단식할 때 있죠. 8시간 동안 아무거나 막 먹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도 거의 제로로 먹어야 돼요. 이 방법은 원래 이렇게 이미 호르몬에 문제가 생긴 고도비만 환자들을 위해 생긴 거예요. 근데 정상인들이 이 저탄고지라는 게 너무 매력적이니까 탄수화물을 거의 제로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상인이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좀 중증 환자인 경우. 그럼 중증 환자인 건 내가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병원 가서 제 호르몬 체크를 해보면 돼요. 그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두 번째는 안에 병원 가기 나 너무 어렵고 힘든데 그럴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먹어봐요. 근데 계속 땡기는 대로 먹어봐요. 내가 만족할 때까지. 근데 총 섭취 칼로리를 넘어가. 정상적인 사람이 먹다가 탄수화물 중간에 멈춰요. 근데 내가 먹는 대로 먹었더니 엄청 먹고 있어. 나도 모르게. 그걸 한번 측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호르몬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두 번째, 호르몬에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 병원 갔다 왔는데 다시 정신적 문제죠. 배가 고프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 위를 채우는 게 아니고요.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초콜릿 케이크를 먹고 있는 경우. 이것도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배는 분명히 부른데 계속 초콜릿 케이크를 먹고 그 총 칼로리 계산했더니 이게 평균보다 너무 많이 먹고 있어. 이런 경우에는 호르몬 문제가 없다면 두 번째 정신적 문제죠. 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16대 8이고 뭐 저탄고지고 황제 다이어트고 뭐고 와도 폭식으로 결국은 총 칼로리가 안 줄어들어서 살이 찌게 돼 있어.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입이 막 배는 부른데 입이 막 궁금하고 막 입이 막 심심하고 그런 거. 그쵸. 그게 정신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호르몬 문제거나. 근데 이 사실 몸만큼 우리가 중요한 게 이 마음인데 이 음식으로 좀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당연히 이해는 하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을 채우는 건데 제가 오늘 딱 잘라 말할게요. 음식은 오직 몸한테만 양보해라. 음식은 마음을 위한 게 아니다라고 그냥 딱 잘라서 말할게요. 아니 마음이 중요한데 왜 그렇게 딱 잘랐느냐. 첫째, 마음은 음식 말고도 채워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근데 몸은 음식 빼고는 없어. 그러니까 몸은 온리 음식인데 그걸 마음한테 뺏기면 안 되고요. 마음 하다가 몸이 망가져 버리면 그러면 사실은 또 몸을 마음이 또 해줄 안 게 좋아지죠. 없어. 몸을 해줄 게 없어요. 두 번째는 마음을 채운다고 했잖아요. 음식으로는 공허한 마음이 절대 100% 채워지잖아요. 도파민을 중독 호르몬이라고 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100% 채워지잖아요. 애매하게 60, 70만 채워. 그러니까 나머지 3, 40대면 또 먹게 되는 거야. 또 먹고. 말촉회감이에요. 근본적으로 중축회감을 채워서 마음을 꽉 채울 생각해야지 음식으로는 깔짝깔짝깔짝 채우는 그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저희가 강조하던 라이프 코드인 중축회감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 중축회감을 찾으면 이 정신적으로 당과 녹말에 중독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되게 위대한 얘기인데요. 네. 중축회감을 찾잖아요. 네. 살도 할수 빠져요. 살도 빠져요. 어마어마한데? 음식은 오직 몸을 위한 걸 생각해야 되고요. 특히나 당과 녹말은 저는 음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심하게 말하면 당과 녹말은 몸이 아니라 마음을 위한 약간 독약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저도 가끔 먹어요. 굉장히 통제된 상태에서 먹어요. 이렇게 먹어요. 몸한테 얘기해요. 몸아 되게 미안하다. 내가 오늘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마음이 허해. 원래 이거는 내 중축회감이 일로 충족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내가 주말이라 회사도 못 가고 이게 일로 뭔가 충족 안 되는 비상 상황이야. 그래서 몸아 진짜 미안한데 오늘은 초콜릿 케이크를 먹어야겠어 라고 몸한테 먼저 석고대죄를 하고 먹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농담 반 진담 반인데 굉장히 특별하고 통제된 경우 아니면 당과 녹말을 안 넣으려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개념을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당과 녹말 좀 확대하면 인간이 공장에서 뭔가를 많이 가공해서 과자니 뭐 라면이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몸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 마음을 위한 독약, 마음을 위한 공산품을 몸에 밀어넣을 것이냐. 몸을 위한 영양 공급을 할 것이냐. 사회생활을 하면 또는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그때 먹어요, 저도 그냥. 왜냐면 사람들 다 있는데 앞에 그거 시켜놨는데 나 혼자만 안 먹으면 사람들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거꾸로 평소 혼자 있을 때만큼은 그때를 위해서 혼자 있을 때만큼은 멈춰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당과 녹말이 그때 땡기는 것도 있지만 다음날 또 생각이 나. 다다음날. 어차피 현실적으로 먹어야 된다면 제발 혼자 있을 때만큼 먹지 마라. 그럼 혼자 있을 때 특수 상황은 뭐냐? 마음이 너무 막 지금 정신병이 걸릴 것 같을 때, 진짜 공허에 미칠 것 같을 때, 그럴 때는 아주 특수하게 먹고 대부분의 특수 생활은 저는 사회생활, 학교 생활로 밀어놨으면 좋겠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탄수화물은 이 중증 비만은 정말 초반에 엄격하게 통제를 해야 된다. 당이나 녹말은 음식이 아니다. 탄수화물은 야채로만 섭취를 해라.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먹는 이 닭가슴살의 샐러드 결국 요런 걸 먹으면 된다는 걸로 좀 정리가 되는데 자, 그렇게 또 단순성으로 빠지면 안 되죠. 샐러드도 뭐냐면 드레싱이 들어가죠. 코드로 정리드릴게요. 샐러드가 아니다. 저스트 야채다. 야채다. 드레싱에도 당이 엄청 들어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여러분이 뭐든 사 먹을 때 제가 하는 건데 첫 번째 뒤를 돌아봐요. 네. 제품 포장지에 써 있는 걸 봐요. 거의 모든 음식에 의외로 당과 탄수화물 함량이 엄청나다는 걸 알게 될 거고요.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해봐요. 네. 포장지 안 써 있는 건. 그렇게 사실 먹을 게 없어요. 인간이 만든 거는 거의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밀 빼고 뭐 드레싱 빼고 단 거 빼고 떡빵 빵 다 빼고 그럼 먹을 건 저스트 야채. 풀만 먹어야 된다. 두 번째는 닭가슴살인데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먹는 거죠. 그쵸. 탄수화물은 4kcal, 단백질은 4kcal, 지방은 9니까
어쨌든 단백질을 먹으면 되게 저량의 칼로리 섭취할 것이다. 총 섭취량에서는 맞긴 해요. 그죠? 근데 단백질은 문제가 뭐가 있냐면 탄수화물과 지방은 에너지원으로 쓰여요.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 거의 못 쓰이거나 더럽게 힘들게 쓰여요. 닭가슴살과 야채만 먹잖아요. 네. 칼로리가 너무 낮아요. 그게 문제예요. 드디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칼로리를 약간만 줄인다. 약간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왜 너무 줄이는 게 뭐가 문제냐 이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 전에 다시 한번 예? 야채만 먹으면 너무 풀맛만 나고 맛이 없는데 예. 그렇게까지 꼭 먹어야 되나? 조금만 먹으면 안 되나요? 도대체?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네. 이게 무서운 게 아까 제가 당과 녹말은 네. 자본주의의 상업화가 만들어낸 최고의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당과 녹말에 자연스럽게 노출돼서 이미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제가 무시무시한 얘기 아닐까요? 태어나자마자 이제 뭐 모유로 엄마 젖을 먹지만 그거를 떼거나 네. 그걸 안 먹으면 제일 먼저 먹게 된 게 뭐죠? 분유를 그죠, 분유 먹죠. 먹죠. 네. 거기서부터 자본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분유에 당이 엄청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미 신생아 때부터 당에 노출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냐면 그 도파민이나 모든 것들 다 경험하면서 당이 달아야 맛있는 거다라는 거를 당과 녹말이 정말 맛있다는 게 그 맛의 맛도 그냥 넘어가는데 맛의 본질을 봐야 되거든요. 뇌가 맛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또는 뇌와 혀끝만 맛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진정한 맛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맛은 뭐냐면 이상한 표현인데 몸이 느끼는 맛이에요.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당과 녹말을 제 얘기 듣고 끊어보시면 알아요. 네. 끊어보시면 뭐냐면 한동안 끊었다 당과 녹말을 먹잖아요. 너무 자극적이어서 심지어 불쾌감도. 라면은 무조건 맛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사석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나는 라면 맛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네. 주위 사람들이 웃기고 있네. 라면이 어떻게 맛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 가식입니다 하는데 저는 라면을 먹으면 일단 너무 뭔가 불쾌해요. 맞아요. 네, 그죠? 저 라면은 많이 최근에 막 한참 줄이다가 약간 좀 양념된 걸 먹었는데 너무 자극적이더라고요. 그죠? 너무 짜고 막. 밀가루 오랜만에 먹잖아요. 네. 속 더부룩해지고 네, 그쵸. 몸이 뭔가 요동치는 거. 그게 사실은 맞아요. 아까 제가 말한 혈당과 인슐린이 요동치는 건데 불쾌감이 느껴져요. 반면에 이걸 끊고 나서 자연식품 야채를 먹잖아요. 그럼 어떠냐면 혀끝이 아니고요. 혀의 아주 깊은 맛을 넘어서 몸에서 있잖아요. 척추가 찌르한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왜 가끔 TV에 전문 미식가들이 나와서 이게 자연 본연의 재료를 먹으면 진짜로 그게 깊은 맛인데 버섯은 먹으면 즉각적으로 느껴진 거 아닌데 저 뒷맛이 그리고 몸이 뭔가 편안해진 느낌. 그러니까 그게 사실 진짜 맛이에요. 그러니까 미식가들이 말하는 게 사실 허세가 아니라 당과 녹말에 길들여서 그렇지 끊은 다음에 야채를 먹지 그럼 야채에서 진정한 맛이 느껴져요. 풀맛을 하나하나 느껴봐야겠네요. 느껴지죠. 그죠? 저 산에서 그래서 지리산에 다시 근데 이게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희화화되는 것 같은데 진짜 저 뒷맛에 남는 그 라면 풍미가 터지는 거랑 초콜릿 케이크 풍미가 터지는 거랑 이 야채를 먹는 것도 풍미가 달라요. 한번 경험을 해봐야겠네요. 네. 한번 끊어봐야겠습니다. 야, 끊어보세요, 네, 한번.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인풋의 마지막 얘기부터 일단 좀 해보고 자꾸 이제 칼로리를 적게 섭취를 하되 약간만 적게 섭취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건 자꾸 이제 뒤로 미루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좀 이따 나올 두 번째 코드, 이제 나올 두 번째 코드인 아웃풋이랑 연결되는데요. 이거를 너무 의학적으로 설명드리면 어려우니까 드디어 요요 현상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나는 평상시 생활을 하면 2,500 칼로리를 써요. 그죠? 근데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고 1,500으로 줄인 거예요. 먹는 거를. 그럼 이제 1,000칼로리가 마이너스니까 네. 살이 빠지겠죠? 네. 근데 몸은 어쨌든 미용보다는 네. 이걸 비상 상황으로 받아들여요. 생존의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결국은 그게 지속되잖아요. 네. 몸이 1,500으로 줄여요. 무슨 얘기냐? 소비하는 에너지를. 안에 우리가 안 보이는 이따 설명드릴 건데 장기와 어떤 호르몬의 그 움직임을 떨어뜨려서 네. 흔히 말하는 기초대사랑 신진대사를 줄이고요. 실제로 미세하게 우리가 막 걸어다니는 걸 활동대사량이 하거든요. 네. 걸음도 느릿느릿해지고 뭔가 사람이 무기력해지면서 초능을 맞춰요. 나 계속 똑같이 야채 샐러드만 먹는데 왜 더 안 줄어? 정체기가 오죠. 그래서 사람도 어떻게 하면 더 적게 먹어요. 자, 1,000으로 줄여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몸은 또 1,000에 맞춰요. 그럼 또 시커 빠지다가 안 빠지니까 줄여야겠 사실 1,000 밑으로 1,000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1,000 밑으로 줄일 수는 없어. 네. 현실적으로 사람이 매일 1,000만 못 섭잖아요. 그렇죠. 자, 사회생활을 해. 그렇죠. 학교 생활을 해. 네. 3,000을 먹은 거야. 내 몸은 1,000으로 돼 있죠. 그러면 매일 500씩 빼던 게 2,000이 한꺼번에 들어온 거야. 근데 2,000이 아니라 한 2,500을 해요. 왜냐면 이 몸의 주인, 이놈이 나를 극한 상황으로 밀어놨어. 네. 언제 또 이럴지 모르니까 들어온 걸 더 빨아들여야 돼. 그래갖고 요요가 온 게 바로 그거야. 무슨 얘기냐? 다시 안 먹고 하는 다이어트의 가장 큰 문제 또는 단기간에 뺀 다이어트의 가장 큰 문제가 극단적으로 줄이면 쉽게 몸은 그걸 맞춘다. 그래서 저는 안 먹고 계속 줄이는 다이어트를 루비콘관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봐봐요. 빼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2,500을 그래서 1,500으로 줄여요. 1,000으로 줄여요. 500으로 줄여요. 네. 단 중요한 거 다시는 돌아와서는 안 돼요.
500에서 하루라도 돌아오는 순간 더 쪄요. 루비콘강이라는 게 아시죠? 건너면 돌아올 죽어버리는. 안 먹고 빼는 거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 제가 아까 그랬죠. 약간만 적게 먹어라.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많이 제시하는 게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하루에 500 정도, 500도 사실 많긴 하거든요. 500 정도만 줄여라. 근데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 단기간에 안 빠져요. 사람들이 신경질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항상 말하는 거. 천천히 빼야 된다. 저도 다이어트 할 때 최소 1년, 길게는 3년 동안 뺀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요요가 안 오는 거예요. 심지어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강박하냐면 일주일 동안 너무 적게 먹었잖아요. 주말에 많이 먹어줘야 돼. 몸이 1,500으로 낮추기 전에 3,000씩 먹어줘야 돼. 이게 사실 치팅이거든요. 치팅이 단순히 주말에 너 고생했으니까 행복해 이게 아니라 몸한테 야 위야 신진대사 낮추면 안 돼. 아웃풋 낮추면 안 돼. 야 무슨 소리야. 나 그런 거예요. 또는 이걸 응용하잖아요. 가끔 인터넷 보니까 그런 거 있던데 뭐 한 달 동안 빡세게 줄였다가 일주일은 또 먹었다가 빡세게 줄였다 이렇게 뭐가 리듬을 타라는 다이어트가 네. 있거든요. 그것도 2원리야. 그러니까 몸이 눈치채기 전에.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다 복잡하잖아요. 500 정도만 적게 매일매일. 그리고 길게 보잖아요. 네. 그럼 요요가 안 올 거야. 근데 아주 많이 줄이거나 단기간에 줄이겠다고 하면 요요가 반드시 올 수밖에 없어. 아니면 방법은 하나야. 평생 단 하루도 안 빼놓고 평생 500칼로리, 1000칼로리만 죽을 때까지 먹으면 돼. 그 남자 기준으로 성인 남자 기준으로 한 2,500, 여자는 한 2,000이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니까 500씩 줄이면 남자 2,000, 여자는 1,500 정도 섭취를 하면 된다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탄수화물이랑 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닭가슴살이나 야채만 꽉 먹어서 이만큼 채우면 제일 좋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닭가슴살 야채 얘기가 여기까지 봤는데 와닿게 얘기 드릴게요. 남자만 가지고 얘기 드릴게요. 남자로 한 2,000 먹으면 되지 않냐고 했잖아요. 이제 야채는 칼로리가 엄청 낮으니까 야채로 그냥 하루 종일 먹어도 한 200칼로리라고 해볼게요. 그럼 1,800칼로리가 남죠? 닭가슴살 보통 한 봉 100g이 100칼로리예요. 그럼 뭐냐면 18봉을 먹어야 돼요. 18봉을. 그래야지 입에서 닭 냄새 날 것 같은데. 약간 적게 못 먹어요. 약간 적게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닭가슴살은 단백질 비율이 매우 크다고 그랬죠. 네. 다시 단백질은 에너지로 못 쓰기 때문에 18봉 먹었는데도 힘이 없고 단백질은 몸에서 분해할 때 질소 등이 나와서 이게 단백질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 같은 데 문제가 생겨요. 그쵸.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굉장히 안 좋은 식습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되는 거죠? 다 못 먹으면? 탄수화물 문제다. 네. 단백질도 너무 많이 먹을 수 한계가 없다. 있다. 드디어 이제 두둥 네. 남은 한 가지 지방이 등장합니다. 먹는 지방이 내 지방이 아니다. 눈앞에 삼겹살을 딱 보잖아요. 내 살을 만져보잖아요.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왔다 보지 않는다. 그렇게 따지면 제가 항상 말하는 거 설탕을 많이 먹으면 내 피가 달아지느냐. 내 몸에서 향긋한 냄새가 단내가 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먹는 지방이 곧 내 지방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방이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걸로 따지면 가장 좋은 식재료 중에 하나예요. 첫째, 일단 거의 다 자연식품이에요. 왜냐면 가공해봤자 유통이 힘들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주시할 게 있어요. 식용유 같은 거. 그죠? 가공하는 게 하나 있어요. 네. 뭐냐면 트랜스 지방이라는 거. 옛날에 뭐 마가린 그리고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도 보면 지방이 많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방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막 가열을 하고 첨가물을 넣어갖고 지방을 막 딱딱하게 굳히고 막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트랜스 지방 있죠. 이게 함량이 높으면 이거는 피해야 돼요. 쉽게 말할게요. 고기 생선이에요. 고기 생선을 생각하면 돼요. 사실은 올리브 오일 같은 것도 좋아요. 올리브 오일도 가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압착이라는 가공이 들어가지만 그거는 막 되게 엄청난 가공은 아니고 화학물질 안 넣기 때문에 괜찮은데 사실 올리브 오일 같은 거는 우리 학생들이나 일반 성인도 좀 접근성이 떨어지고 생선도 참 좋은데 네. 생선도 이 시각으로 바라볼까요? 칼로리가 너무 낮아요. 두 번째 지방이 왜 좋냐면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는 식품이에요. 심지어 단백질도 네. 인슐린을 좀 자극해요. 근데 지방은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신적 문제 막 보잖아요. 호르몬 때문에 계속 먹을 거를 막 불러일으키지 않아요. 세 번째 비슷한 얘기인데 포만감도 되게 오래 가서 당과 녹말처럼 막 갈증이 안 생겨요.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인슐린을 자극하면 그렐린 렙틴이라는 포만감 호르몬도 막 꼬여요. 네. 근데 지방은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고 그렐린 렙틴에 영향을 막 좋게 끼치기 때문에 포만감도 오라가요. 지방 이런 거 많이 먹으면 혈관 막히고 심장이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건 현재 논란거리예요. 왜냐면 최근에 반박 논문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방을 먹는 것과 혈관 동맥경화 사이에 그런 큰 관련성이 정확하게 입증된 바 없다는 것도 나오기도 해요. 그렇긴 한데 이건 아직 논란거리니까 제가 네. 맞다고 말씀 안 드린 거고 문제는 또 뭐냐면 그건 많이 먹어서 너무 많이 먹어서 사실 지방이 좋긴 하다고 하지만 고기를 무제한으로 먹는 건 또 아니고 또 질 좋은 지방을 안 먹고 아까 말한 트랜스 지방이나 질 나쁜 지방을 먹어서 그런 거지 질 좋은 지방을 적당히 먹으면은 문제가 없어요. 단백질 많은 소고기를 고집할 필요 없어요. 돼지고기가 사실 괜찮아요. 지방은
그 호르몬이나 이런 걸 자극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삼겹살 먹을 때 한 번에 엄청 폭식하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런 거죠? 자, 저는? 첫 번째, 쌈장이랑 밥을 같이 먹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아까 안 먹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호르몬 문제는 아닌 거야. 근데 쌈장이랑 밥을 먹는 순간 인슐린이랑 혈당이 미친 듯이 뛰면서 계속 먹어 하면서 고기까지도 같이 먹게 되는 그런 효과가 또 있을 수 있는 건데요. 근데 그럼 호르몬 문제가 아니면 뭐냐면 쑤셔 넣는 쾌감이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마음이랑 약간 연결되는 건데 있죠, 입에서 이렇게 와구와구해서 씹는 맛. 씹는 맛. 이게 약간 마음의 문제랄 수도 있고 호르몬 문제가 아니라 약간 그 마음 중에 약간 좀 약한 마음의 문제. 네. 그 제가 스킬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먹다가 중간에 5분만 쉬어봐요. 예를 들면 한 1인분, 2인분 먹었잖아요. 네. 이제 3인분 넘어갈 때쯤에 참 쉬고 애매하죠. 시킬까 그때 말까, 막 더 시킬까 말까. 유튜브로 5분 보시거나 네. 아니면 저희 회사 메일을 5분만 확인해 보세요. 네. 다시 먹으려고 하잖아요. 시키려고 자꾸 배부른데 좀 그럴 때가 와요. 쑤셔 넣는 게 계속 쑤셔 넣는 입에 쾌감이 있고 그쵸. 마음이 막 충족되는 게 중단됨으로써 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정신적으로 힘들 때 있죠. 네.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는 애초에 먹지 말고 그게 해결될 때까지 좀 기다려보세요. 무조건 힘들거나 짜증나거나 했을 때 있죠. 그때 가면 많이 먹게 돼 있어요. 뭐든지. 그러니까 진짜로 몸이 배고플 때까지. 네. 흔히 말하는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날 때까지 네. 기다려요.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먹으려는 거야? 몸이 배고픈 거야? 그걸 구분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몸에 집중해라라는 말씀이신데 요즘에 TV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가짜 배고픔, 진짜 배고픔. 이게 가짜 배고픈 건지 진짜 배고픈 건지 확인해서 가짜 배고픔 먹지 마라. 그런 내용들이 TV에 나오던데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다시 그런 것도 눈에 보이는 스킬이고 오늘 제가 말한 원리를 알면 다 해석이 되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가짜 배고픔은 뭐냐면 제가 말한 호르몬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예요. 당과 곡물은 정신적인 문제, 호르몬 문제를 다 야기시켜요. 지방은 뭐라고요? 호르몬 문제는 야기시키지 않아요. 다만 지방을 먹었는데도 많이 먹고 있으면 정신적인 문제인 거죠. 왜 그러냐?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셀프 컨설팅도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주로 스트레스 받을 때 많이 먹는 거 같네. 정신적 문제 때 많이 먹는 거죠. 스트레스는 없는데도 한 번 먹으면 정신 차리고 폭식하고 있어. 그럼 호르몬 문제가 있는 거니까 빨리 당과 곡물을 끊고 병원 가서 호르몬 수치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하튼 핵심은 뭐냐면 지금까지 말은 복잡하니까 그냥 행동 기준으로 드리면 당과 곡물을 배제하고 지방이 있는 고기와 야채를 몸의 감각에 집중해서 천천히 먹으면 저절로 오늘의 인풋 코드 칼로리는 줄이지만 약간 줄이기가 돼요. 네, 물론 이거는 또 다시 정상인의 몸이고 네. 중증인 경우에는 당과 곡물도 요만큼도 먹으면 안 되고 야채도 안 먹어야 되고 최대한 다. 그래서 빨리 이제 호르몬을 정상화 시켜야 되는 거고 거꾸로 이제 이런 경우 근데 저는 당과 곡물 먹으면 폭식한다고 하셨는데 딱 절제해서 먹을 수 있다. 네.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럼요. 저는 딱 케이크 한 조각 먹고 네. 숟가락을 넣을 수 있어요. 대단한 거죠. 근데 길게 봐야 돼요. 일주일 동안. 네. 다음날 생각내면 안 되고 일주일 전체로 봤을 때 그날은 숟가락 나왔는데 다음날 네. 빵을 미친 듯이 먹고 있어. 네. 그럼 그건 해결된 게 아니고 근데 절제할 수 있으면 제가 말한 이론 왜냐면 당과 곡물은 총 부스트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부스트가 안 된다고 하면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칼로리만 생각할 게 아니라 단백질, 지방 같은 필수 영양소를 안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와중에 고기랑 야채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당과 곡물은 배제하되 지방이 있는 고기와 야채를 천천히 먹기. 당과 곡물을 약간 절제할 수 있으면 조금 늘려도 돼. 근데 중증 비만이면 당과 곡물과 야채까지도 줄여야 돼. 하여튼 원리를 알면 네.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 인풋에 대해서 정말 많은 썰들을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뭐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한 가지 제가 빠뜨린 얘기가 있어요. 제가 고기와 야채를 먹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좋은 지방, 좋은 야채일수록 더 좋아요. 강호하지 않은 자연 상태, 이게 더 좋은 거고요. 자연 상태에서도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염되지 않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란 고기들이에요. 예를 들면 요새 이제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닭이나 돼지들을 되게 밀폐된 열악한 환경에서 엄청, 완전 따닥따닥 네네. 붙은 환경에서 키워서 뭐 공장처럼 정말 그것도 공장이죠. 근데 그게 실제로 웃긴 게 뭐냐면 성분이 안 좋대요. 요새 뜨고 있는 스페인의 이베리코 돼지가 있죠. 네. 목장에서 방목한 그게- 도토리 먹고 큰 그죠? 고기. 그게 왜 좋냐면 단순히 도토리를 먹어서가 아니라 방목해서 가니까 스트레스가 아니라 실제로 몸의 그 성분이 조사하면 공장에서 나온 돼지고기보다 훨씬 성분이 좋대요. 그래서 제가 요새 그런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데 전 되게 동감하는 게 그냥 오늘 다이어트니까 제가 먹는 몸으로 생각했더니 그런 돼지고기, 닭고기들이 많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유기농도 사실은 또 말이 많거든요. 자연 방목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비싸더라도 이거는 나한테 살 안 찌게 하는 좋은 지방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다이어트 공부 제대로 하잖아요. 환경 문제까지 저절로. 아까 생선 얘기했는데 네.
생선 중에도 칼로리 높은 것들이 있어요. 네. 참치라든가 막 이런 네. 지방 많은 거. 근데 그런 것들 또 문제가 뭐냐? 그 참치나 이런 것들은 먹이사슬의 꼭대기 상위 있죠. 버거 식자니까. 그래서 뭐냐면 그 중금속들 그죠? 막 있고. 중금속 네. 미세 플라스틱이 쌓여서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환경이 좋아져야겠다. 지구가 오염되니까 먹을 게 없다.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이 네. 공장 축산으로 가다가는 안 되겠고 방목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려면 깨끗한 청정이 있어야겠다. 야채도 마찬가지예요. 막 농약 뿌려서 한 거 먹으면 야채에 좋은 탄수화물 먹지만 몸이 망가지겠죠. 몸에 그래서 이제 그 미묘한 맛이 다를 수 바로 있겠네요. 그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환경보호를 이게 아니고요. 내가 먹을 게 없어. 그래서 환경이 좋아져야 돼.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환경 얘기 또 계속 했으니까 요즘에 또 채식주의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채식하고도 뭐 살쪘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채식주의자가 올바르냐 아니냐는 왈가왈부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이 라이프 스타일적인 게 있어요. 방금 전에 동물 인권처럼 동물 인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동물을 살생하지 않겠다. 그게 옳은지 아닌지는 안 따질게요. 그건 가치관 문제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시간은 신체적인 거니까 신체적인 얘기만 할게요. 자, 오늘 말한 원리로 하면 다 해석돼요. 채식을 했는데 전 살이 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당과 곡물을 미친 듯이 먹은 거죠. 당과 곡물은 빵을 엄청 먹었구나. 당과 곡물은 채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 먹어서 결국은 총 섭취 칼로리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고기를 먹으면 결국은 살 많이 찌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당과 곡물이 부스트하는 칼로리가 고기로 충족되지 않은 걸 그 빵으로 그죠. 그리고 하여튼 칼로리 자체도 높고 네. 살이 빠져서 근데 유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저는 약간 가끔 심각하게 보일 때가 있는 게 아까 제가 말한 루비콘강을 안 건넌 거야. 기본적으로 야채는 칼로리가 너무 낮아요. 낮으니까. 그러니까 하루 먹는데 한계가 있어. 살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일단 에너지가 없을 건강하게 가능성이 있어야 크고 돼. 채식에서 약간만 돌아오는 순간 요요가 올 금방 거라는 찌거나. 가능성이 네. 커요. 콩단백질, 그다음 식물에서 얻는 지방 같은 거 많이 먹어야 된다. 네. 너무 야채만 순수하게 먹다가는 우리는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여튼 오늘 말한 원리로 따지면 채식주의자들이 살찌거나 살이 빠져서 유지되는 모든 것들이 다 해석이 돼요. 코드를 아니까 이 모든 다이어트에서 그죠. 채식주의자들의 그런 것까지 다 해석이 맞습니다.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인풋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자, 인풋의 코드. 약간 적게 먹기다. 그리고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당과 녹말이 아니라 고기와 야채다. 자, 요것만 적용해도 지금 본 것처럼 시중에 있는 모든 다이어트 이론이 다 해석되고 살도 빠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코드 아웃풋 얘기를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측면으로 보면 보디빌딩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안 좋은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그런 체질로 바뀌는 게 맞나요? 진짜 단전에서부터 저 헬스장에서 들어봤어요. 그죠? 조한 코치님 제가 하는 거 맞죠? 여러분이 생각했던 근육과 운동의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지우세요. 자, 아웃풋의 코드 잡아주세요.